부정선거개혁위원회 위원장 민숙입니다. 저는 그 선거 때마다 그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권에 안녕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처럼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 6월 3일은 지방선거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이유가 중국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이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 그 입국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유이고요. 6월 3일 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광역하고 기초의 의원들을 뽑고 시도교육감도 뽑는 아주 중대한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지금 관광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이 중국인이고 4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이전에 600만 명 정도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그렇게 연장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국의 무비자 입국은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왜 6월 30일까지 그렇게 연장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그 무비자 입국이 됐을 때도 사실 국민들에 대한 안전도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 3일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는 국내 국민들이 연락이 두절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기성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요. 2022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보면 중국 내 한국인의 실종자 수가 26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2022년까지의 그 범죄 피해자는 3,200여 명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개인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이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이때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라고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당시 미래통합당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2020년 2월 24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질질 끌다가 언제서야 이것이 외국인 그 비자 효력을 정지했냐, 공교롭게도 4월 10일 날 발표했고 효력은 4월 13일에부터였습니다. 이 기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4.15 선거가 전에 그 사전투표가 있었던 게 4월 10일이고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기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무비자 외국인 사측 효력 정지를 이제 가했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왜 선거가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6월 30일까지 무비자를 그것도 단체적으로 하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 3일 날 그 대선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 중복 투표한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곳은 그 평창동에서 4번이나 투표지에 와서 3번 투표까지는 확실히 됐고 4번째 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천동에서도 여기 있는 한 여성분이 2번이나 투표한 그런 현장도 발각이 됐었고 송파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씩 투표한 사람의 영상까지 촬영된 바 있습니다. 또 당일날 투표하러 갔더니 이미 투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토성초등학교의 박미라 씨가 증언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평택시
안양시, 그다음 분당구 야탑동에서도 이미 자기 외에 딴 사람이 이미 투표가 돼 있다고 투표인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후방대를 통해서 저희도 제보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그 단체 관광객이 투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한 그 제보자는 이상하게 투표하는 사람이 모았다가 하는지 우르르 몰려왔다가 싹 투표하고 빠진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현상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천 남동구 서창이동 사전투표소, 마포구 서광동 사전투표소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마스크를 내리고 투표하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투표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어눌하게 얘기하는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투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오셨던 그랜드 뉴섬 그 전 미 해병대 그 전략 장교의 얘기는 지금도 그 미국의 그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물리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 과학적인 증거도 갖추고 있다. 이 선거는 6.3 선거는 그 좌파에 의해서 아마도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증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으로 같이 오셨던 그 존 밀스 대령도 이분은 미 국방부 사이버 보안 정책국장님이십니다. 이분도 여러 그 팟캐스트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한국 선거에 중국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유와 혁신은 7월 12일 창당대회를 하면서 최고위원 선거를 투명하게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우리는 얼만큼 투명하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에는 얼마나 불투명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당대회를 통해서 저희는 종이 선거인 명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인 1표로 보장할 수 있는 투표 팔찌를 부착해서 투표할 때 이 팔찌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투표함을 가지고 안에 투표지를 훤히 볼 수 있도록 했고 파쇄 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해서 한 번 뜯으면 다시 부착할 수 없도록 그럼 뜯었을 때 뜯은 그 봉인지가 남도록 하는 그런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수개표하는 대만식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는 누구나 참관 가능하고 촬영 가능하도록 공개를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자유혁신 대만식 선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전투표에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많은 우려가 있고 지금 4.10 그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7월 18일 날 선관위 측에서 나온 답변 중에 하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그 잉크젯 프린터는 자체 로그 기능이 없다. 로고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주고요. 또 펌웨어를 사전투표용지 발급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로그가 남게 되는데 이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안 유지 측면에서 검증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투명하지도 않고 검증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그렇게 무방비적으로 우리의 국경을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이것을 6월 30일까지 투표 기간 안에는 그렇게 무방비로 중국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막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선거입니다. 자유혁신에는 투명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